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2부 인천 사이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김영민 국장님이 지역 시사 문제 정통 평론가로 지금 그렇죠. 예. 이 정도의 그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지역에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죠. 깜짝깜짝 저희는 아주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예. 김영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핫한 뉴스죠. 핫한 뉴스. 네, 너무 핫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 핫한 뉴스 세 꼭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인천시와 버스 조합 준공영제 개선 합의 투명성 제고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요걸랑 준공영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제도가 준공영제인지.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 같은 거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노선을 그 공공기관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고, 인천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되 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예산을 그래서 노선 개편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든지, 그 장거리 굴곡 노선을 단거리로 해서 좀 핀다든지, 그 다음에 그 난폭 운전이라든지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그런 일 없이 그 적자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시내버스 이용객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없고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인천시하고 시내버스 운송조합하고 이행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그 협약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준공영제가 진행돼 왔는데 그냥 끝없이 이제 말썽이 계속됐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 연료비, 각종 뭐 정비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버스 일반적인 운영비 뭐 다 포함해서 이게 그 원가가 얼마냐, 거기다가 적정 이윤을 더해서 뭐 그래서 경유버스 같으면은 일일 뭐 운송 원가가 26만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CNG 버스는 얼마다. 그거에 맞춰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정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게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32개 업체 지금 한 1,800여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개 업체 한 400여 대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고 일부는 흑자 노선이라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시내버스고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율이구만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운행해보고 나서 그 부족분을 이제 세금으로 보전한다 이런 차원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측이 되죠. 그 가정산이라든지 뭐 예측이 되고 전에 들어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2009년에 도입해서 2010년에 첫 해 정산을 해줄 때 43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민세금이죠. 그래서 이게 쭉 400억에서 50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571억, 2016년 595억, 2017년 904억, 거의 한 2배 가까이 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79억, 올해 예상분은 1270억. 그래서 일단 본 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1059억 원만 일단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4년에 904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2010년. 10년에 첫 해. 2009년에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2009년 적자분을 2010년에 정산을 해줬죠. 근데 갑자기 2배로 튄 게 2014년이라고. 17년입니다. 17년.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쪽에? 2017년 7월 1일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됐죠. 지하철로 그러니까 상당수 버스 승객을 지하철 2호선이 흡수를 했죠. 흡수를 했구만. 그다음에 그 직전에 또 뭐 그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노동 조건 개선 문제. 지금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될 게 지금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그 전에는 버스 기사들이 68시간씩 일했어요, 일주일에. 토요일날 일요일 날도 일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새벽 차가 있고 밤 막차가 있어갖고 이게 운행 그 2교대로 근무하다 보면 이게 운행 시간 근로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5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운전 기사분들을 더 뽑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2010년에 430억이 올해 1,200억이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올해 1,270억. 거의 3배를 뛰는 1,270억. 그렇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났던 거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예.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좀 과하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그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방법이 처음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하고 버스 조합이 해마다 예. 이 용역을 통해서 양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합의를 해서 네. 운송 원가를 다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그해 그 표준 운송 원가에다가 그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다음에 적용을 하도록. 네. 그런데 서로 합의가 안 되죠, 늘. 그렇겠죠. 그래서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왔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예. 그래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제가 정확히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그 수없이 나온 얘기들이 많죠. 근데 표준 운송 원가가 그 항목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거를 마음대로 막 전용해서 이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다 상쇄해버리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임원들을 잔뜩 둬가지고 임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 다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뭐 버스 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러면 이게 공정성을 믿을 수 있는가?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그 기준 자체가 좀 타당성이 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막 임원하면 되겠는데 그냥 말썽이 계속 됐는데 예. 이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게 예. 버스 조합에서 버스 업체들이 반발을 하니까 또 파업하겠다 이러니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 시민의 발이 묶여버리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동안 그냥 버스 조합에 밀려왔습니다. 사실은 예. 인천시가. 예. 근데 작년에 박남춘 시장이 취임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 강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11월에 그 인천시가 안을 만들고 버스 조합하고 4점 그 버스 4 그다음에 정 인천시 이렇게 4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5개월을 협상도 하고 서로 압박도 하고 뭐 밀고 당기다가 이 19개 이 항에 합의를 최종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19개 내용 골자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표준 운송원가 결정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인천시하고 버스 조합이 공동으로 그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걸 3년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새로 하겠죠. 그래서 올해 그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후 내년에는 그 동결로 갑니다. 무조건 동결. 네. 2년 후에는 물가 인상률의 절반만 반영을 해줍니다. 3년 차가 되면 다시 또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외부 회계 감사 요것도 버스 조합이 주관하던 걸 공동으로 해서 2년 단위로 그 외부 기관에 그래 에듀파인처럼 유치원의 에듀파인처럼 그래서 그 회계 감사를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믿을 수 있는 데다가 그 공동으로 같이 주자. 버스 조합이 마음대로 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에듀파일 문제는 또 표준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겠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들이 쓰고 있는 이 회계 시스템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다각자네. 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표준화해서 그것만 쓰도록. 그래서 돈을 뭐 이렇게 뭐 회계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뭐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그래서 1회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시민의 그 세금을 부정하게 빼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2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소송에서 져갖고 그 해당 금액만 지금 환수를 하거든요. 해당 금액만 환수를 하되 이래 적발되면은 버스 그 조합에서 탈퇴를 시키는 걸로. 그러면은 공제 사업 뭐 이런데 뭐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1년 안에 그 어떤 개선하겠다 이거 제출하면은 1년 이내에 그 또 심사를 통해서 다시 받아주는 걸로. 그 대신 5년 안에 2회 이상 부정이 적발되면 중고경제에서 퇴출시킵니다. 영구 퇴출이구만. 그건요. 중고경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버스 뭐 운송 뭐 재정 좀 못한다 니들한텐. 그래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임원 인건비 상한액을 그 버스 40대를 기준으로 한 회사당 2억 이상을 지금 못하도록. 그다음에 그 간선버스 3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운전기사분 임금의 2.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임원 1인당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이게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일부 회사는 뭐 신인척들을 막 다 임원으로 등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난 수년 동안 뭐 400억, 500억 하다 1000억, 12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는 왜 그런 시스템적으로 왜 이렇게 구축이 좀 안 돼 있었었네. 그건 이제 시에서 못 챙긴 건가? 아니면 또 그 버스 그 조합 차원에서의 뭐 로비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 사실 시민들은 궁금할 것도 같아요.
그만 종합적으로 이제 복합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도입할 때 버스 중공영제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그 표준 운송원가 이런 걸 좀 후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기준을 후하게 좀 해줬던 게 아닌가 약간.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돼 오고 중간중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그 버스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파월 무기로 이걸 관철을 못 시켜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버스 조합 중공영제 놓고 말이 참 많았었고 5개월 만에 만들어낸 개선 합의안이라고 합니다. 이 안이 제대로 시켜져서 얼마나 많은 시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쓰이고 절약할 수 있는지 자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할 일이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어요. 관련 조례 제정해야죠. 정산 지침 개정을 해야죠. 지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산 지침 개정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재정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것도 밀고 당기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도록 합의는 했으나 가야 할 길이 또 네. 많네요. 두 번째 우리 기사 소개해 주시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잘 안 넘어가네요. 인천에 보도됐던 걸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자 우리 강남촌 시장 세브란스 병원 착공 지연 시 조성원가 제공 안 할 것. 자, 이렇게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 착공을 빌밀 이후로 조성원가로 땅을 줬다는 얘기네요. 먼저.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걸린 얘기는 2005년부터 나왔습니다. 2005년. 2005년에 인천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그 연세대 캠퍼스를 유치할 때 세브란스 병원도 건립하는 것으로 또 사이언스 파크라고 그 연구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그때 조성원가 3.3 평방미터당 평으로 얘기하죠. 평당 한 50만 원에 주겠다. 엄청 비싸게 그래서 한 92만 평방미터 뭐 그러니까 뭐 한 30만 평이 좀 안 되지 한 28만 평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 논란 끝에 대학에다가 학교 부지 외에 연구시설 그거를 교육연구시설 부지라고 한꺼번에 붙여 부릅니다. 연구시설, 학교, 병원 들어오는 부지를.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수익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용지, 아파트 용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상업시설을 짓는 용지.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학에 직접 주는 거는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겠다. 대학이 개발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주식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연세대에는 그 학교하고 그 연구시설 용지하고 요거를 평당 50만 원에 넘겨서 연세대가 SPC에 그 땅을 출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천시가 나머지 땅을 출연하고 인천시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들 명의를 빌려서 SPC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짓고 오피스텔을 져서 그 수익금으로 연세대 캠퍼스를 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50만 원 해줬으니까는 92만 5,754평방미터였는데 당시에 그 중에 61만 6,017 평방미터를 연세대에 평당 한 50만 원에 넘겨줬습니다. 교육 연구시설 용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게 한 18만 평 되니까는 50만 원 잡으면은 1,00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900 몇십억 정도. 그거를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약 31만 평방미터 한 8만 평 되죠. 이거를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 중에 6,500억을 캠퍼스 건축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연세대학은 900 몇십억 내고 한 6천 몇백억짜리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생긴 거죠. 엄청난 장사. 그래 놓고 병원은 안 짓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2단계로는 90만 평방미터를 또 여기가 709인데 지금 송도 캠퍼스가 들어가 있는 데가 1109가 또 매립되고 하면 거기를 또 90만 제곱미터를 또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약속도 안 지킨 애를 왜 주냐. 아니 병원도 안 짓고 연구시설도 안 짓는데 아이고 남아있는데 뭐 2단계 부지를 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논란이 많아서 그걸 협약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3월에 유정복 시장 시절에 또 2단계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90만이 아니라 30몇만 평방미터를 주기로 했죠. 그래서 33만 6천 평방미터, 약 10만 평쯤 되죠. 뭐 요거를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교육 연구 용지는
3.3 평방미터당 123만 원. 그 SPC 그대로 SPC가 살아 있습니다. SPC에 공급하는 수익 용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이런 거는 19만 8천 평방미터인데 요거는 3.3 평방미터당 398만 원. 거의 뭐 조성 원가 개념으로 이걸 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날 시장의 답변은 시장 질문에 대한 그 일문일답 답변이었는데 그 시의원께서 아니 1단계에 캠퍼스만 저렇게 적고 땅값만 조금 냈고 건물도 다 공짜로 생겼는데 연세대가 아니 병원 1000병상짜리 병원을 짓기로 하더니 안 줬다. 연구시설도 안 했다. 여기다 2단계를 또 이렇게 싸게 땅값을 싸게 주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만약에 연세대가 이게 또 10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지금 줄어 있어요. 2단계로 넘어가면서. 1000병상 바보 아니야. 연세대학교는 저기 병원 안 짓고 그냥 땅값 오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는 못 쓰죠. 학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병원 부지니까 다른 걸로 팔 수는 없죠. 그래서 박낙준 시장의 답변은 만약에 2000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병원을 준공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2단계 협약을 맺었을 뿐이지 아직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안 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이 일정을 어기거나 그 뭐 준공 뭐 착공을 제대로 안 한다면 이거를 도로 가져와 버리겠다. 환매 특약 조건을 넣겠다. 이 일정대로 안 할 경우에 도로 인천시가 가져온다. 환매 특약 조건을 거기다 붙이겠다. 2단계 협약 한 10만 평 정도, 38만 평방미터 그걸 전체를 도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다. 1단계에서도 그랬고 벌써 10몇 년 동안 안 했고 이조차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는가. 그래서 환매 조건을 붙여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교수님 어떤 거였죠? 인천시에서 계양장 도시재생 사업 구상 용역을 발주했다. 자, 이런 소식입니다. 계양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구상 용역. 그 쉬운 말로 인천 계양 창조도시 재생 사업 그 3.9 평방킬로미터, 390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좀 더 문화적으로 개발해 보자. 계양장이라는 데가 그 근대 역사 문화가 그냥 녹아 있는 곳인데 그걸 좀 더 잘 살려보자. 그래서 그 어떤 문화 자원을 역사 문화 자원을 잘 조사하고 새로운 컨셉을 적용해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거랑 도시재생 사업을 접목을 해서 잘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여기가 또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또 항만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계양 창조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용역을 한번 했고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했고 그래서 확정이 돼 있죠. 25개 단위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상생 플랫폼입니다. 25개 사업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문화적으로 좀 더 연계를 잘 해보자 이 용역이 발주됐고 그 전에 그 내항 18부두는 그 민간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그 공모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공영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그 다음에 LH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8부도 뭐 사업화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얼마 안 돼가지고 18부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내양은 1부두부터 8부두까지 전체를 이 재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항 이런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이게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18부두만 대상으로 했던 용역은 중단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그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 계획이 그 결과가 발표됐죠. 이게 기본 계획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18부두 용역을 다시 또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이 인천 내양 18부두가 벌써 용역에 4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뭐 이게 뭐 또 예산 낭비라는 측면도 있고 아무리 후속 용역이 앞선 용역을 뭐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충돌 지점이 생기고 하면은 길어지고 서로 마찰이 있게 되고 양쪽 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다르고 또 협의를 봐야 되고 좀 복잡해지고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좀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잘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인천시가 양쪽에 다 껴있기 때문에 그 내항 재개발 사업에도 껴있고 그 도시 재생 사업에도 껴있고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도가 돼서 그 잘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도 용역이 이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진행이 되면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계양장 주변을 올곧게 좀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좀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천사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